두 달 뒤부터는 뉴저지주 내일 관계자들이 새로운 라이센스 갱신 법안에 따라야 합니다. 바뀌는 새로운 규정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내일 라이센스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추진되고 있는 코리안웨이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시의회나 이 일을 추진했었던 한인단체 모두 해당 사안에 따른 일 처리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일 오전 7시 30분경 링컨 터널 안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두 대의 버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15명이 경상을 입고 출근길은 2시간가량 마비됐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경 퀸즈 우드사이드역 근처에서 보수 작업 중인 전동차의 탈선으로 많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승객들이 18일 오전 출근 시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후보가 다민족 지지 유권자 확보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15일 뉴타운 이탈리안 시니어 센터를 방문해 유권자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 등을 설명했습니다.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96세 노모를 몇 달간 모텔방에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진, 욕창 등으로 숨지게 한 비정한 60대 한인 부부가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 달 뒤부터는 뉴저지주 뇌일 관계자들이 새로운 내일 라이센스 갱신 법안에 따라야 합니다. 바뀌는 새로운 규정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내일 라이센스를 갱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련 업계는 60% 정도가 이에 따른 규정 강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 부족 사태가 예고되고 있지만 한인 네일협회 등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네일 라이센스 갱신에 관한 법안이 바뀌면서 네일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텍스 아이디만으로 2년마다 갱신하는 네일 라이센스 갱신 조건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혹은 합법적 신분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미 국토부와 이민국에서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테러 위협에 따른 신분 서류 미비자들을 제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네일 라이센스 소비자 수는 7천여 명 정도로 이 중 서류 미비자와 체류 신분이 완전하지 않은 인력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업주 쪽에서는 사람 지금도 참 하이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에서 그 법이 만약에 개정된다 그러면 저희 업주 쪽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짝수회마다 갱신해야 하는 라이센스 규정에 따라 올해 9월 전까지 모든 뉴저지주 네일 업종 종사자들의 라이센스 갱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라이센스 갱신 마감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뉴저지 네일 업계는 대응책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업주들한테 우리가 지금 그 사인을 다 받아서 어찌됐든 최소한의 그 데미지를 우리가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팀이 지금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일대에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는 주는 뉴저지주뿐으로 뉴욕주는 기존의 갱신 법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뉴저지주 네일 업계는 서류 미비자들의 인력 감소에 따른 대규모 인력난 및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18일 오전 7시 30분경 링컨 터널 안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두 대의 버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15명이 경상을 입고 출근길은 2시간가량 마비됐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18일 오전 링컨 터널 안에서 두 대의 버스가 충돌해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방면에서 포트 오토리티 버스 터미널로 향하던 두 NJ 트랜짓 버스가 충돌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포트 오토리티 스미스 대변인은 18일 오전 7시 35분경 링컨 터널 내 왼쪽 차선 두 버스의 추돌로 총 103명의 탑승객 중 버스 운전자를 포함한 총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2시간의 교통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뉴저지 플레인필드에서 출발해 46명이 탑승한 114번 버스가 뉴저지 패터슨에서 출발해 57명이 탑승한 190번 버스의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뉴욕 포트 오토리티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포트 오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NJ 트랜짓 버스 서비스 역시 30분간 지연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포트 오토리티 측은 추돌 사고 이후 오전 8시 44분경 사고 뒷수습을 모두 마쳤지만 교통지연은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버스 추돌 사고로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링컨 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난 17일 밤 11시경 퀸즈 우드사이드역 근처에서 보수 작업 중이었던 전동차의 탈선으로
많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승객들이 18일 월요일 오전 출근 시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밤 11시경 퀸즈 우드사이드 동쪽 부근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은 보수 작업용 전동차가 탈선했습니다. 뉴욕 MTA는 18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객들에게 이에 따른 열차의 지연과 취소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번 전동차의 탈선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운행이 평균 40여 분씩 지연됐고 일부 열차 운행 중단과 애틀랜틱 터미널, 브루클린, 헌터 포인트 애비뉴로의 우회 운행이 진행됐습니다.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동행선 열차 이용객들은 펜스테이션역에서 서행선 열차 서비스를 이용해 우드사이드, 포레스트힐스, 큐 가든스로 돌아가야 하는 등 아침 출근 시간에 큰 혼선을 빚어야 했습니다. 뉴욕 MTA는 이번 탈선 사고로 인해 18일 아침 시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11개 역 중 5개 역의 15개 열차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제16 선거구 후보가 다민족 지지 유권자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15일 뉴타운 이탈리안 시니어 센터를 방문해 유권자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정승진 후보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퀸즈 지역의 인구 성장에 따라 퀸즈 지역의 모든 기반 시설이 한계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퀸즈 지역의 각종 기반 시설에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학교는 과밀학급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고 노인회관에는 회원이 넘쳐나고 있으며 7번 지하철은 이미 최대 운행 능력의 99%를 사용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커뮤니티 센터와 녹지, 하수도 시설은 부족하고 교통체증과 길거리 청결 상태 문제 등으로 퀸즈 지역은 장기적인 기반시설 확대 투자와 환경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는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기반시설 확대 투자에 비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퀸즈 지역을 위해 뉴욕주 상원의원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활기차게 해결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96세 노모를 몇 달 동안 모텔방에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진, 욕창 등으로 숨지게 한 비정한 60대 한인 부부가 기소됐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자신의 어머니를 굶겨 죽인 전모 씨 부부를 2급 살인과 3급 노인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지역방송인 KSL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전 씨 부부는 5년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의 한 객실에 모친 신모 씨를 옮겨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14일 대소변으로 얼룩진 더러운 매트리스 위에서 사망했습니다. 신 씨의 사인은 극도의 영양실조와 탈진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 폭염 경보가 발동되었습니다. 기상청은 18일 뉴욕시의 최고 기온이 화씨 93도까지 치솟는다며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8일 뉴욕시는 뉴욕시 전역에 쿨링센터를 가동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염은 18일 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 뒤 한풀 꺾인 후 22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2일 최고 기온은 94도, 23일은 95도, 24일은 92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14일 뉴저지주 보건국은 캠튼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48살 남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번째 뉴저지에서 발생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 보고입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체의 혈액을 마신 모기가 사람, 조류, 개, 고양이 등을 물어옮기며 모기에 물린 뒤 3일에서 15일 이내에 미열, 두통, 몸살, 메스꺼움, 림프샘 부종,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는 26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보건국은 웨스트나일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모기약을 뿌리고 긴 소매를 입을 것과 물 웅덩이 앞에 서 있지 말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뉴욕시 세탁업 면허 취득이 3개 분야로 세분화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하나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세탁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시 시의회는 14일 세탁 운영에 따른 면허를 업종에 따라 세분화하고 청결, 위생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탁 운영 면허를 업체를 고객으로 하는 산업용 세탁업체와 개인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드로맨, 세탁물을 업체에 배달하는
산업용 세탁물 배달업체로 각기 나눠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주 시장에 서명 절차만 남기고 있으며 조례안 시행이 확정되면 업주들은 2018년도부터 업종에 따른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연이어진 총격 사건 소식 전하겠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베턴 루지에서 17일 오전 경찰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근무 중인 경찰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살이 된 용의자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출신의 흑인 개빈 유진 롱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7일 백인 경찰 5명이 매복 총격범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댈러스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경찰 피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 신변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베턴루지 동남부 올드헤이먼 에어플라자 쇼핑센터 인근에서 복면을 쓰고 검은 옷, 전투화를 착용한 용의자 롱이 경찰 등을 상대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숨진 경찰관 등은 베턴루지 경찰국 소속 경찰관 2명과 동부 베턴루지 셰리프 경찰관 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경찰관 1명도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에드먼슨 루이지애나주 경찰국장은 오후 사건 브리핑에서 경찰들에 대한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베턴 루지에는 더 이상의 총격범은 없다며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1987년 7월 17일 생인 롱은 이날 자신의 29번째 생일을 맞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도 총격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경찰이 저항하는 무장 강도를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7일 오전 브루클린에서 제르메인 존슨이 경찰들에게 총격을 가하다 대응 사격에 나선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명의 경찰은 총기를 가진 사람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911의 전화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강도 용의자는 경찰을 향해 최소 5발의 권총을 발사했고 경찰 등은 12에서 15발의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용의자는 2발을 맞고 쓰러졌으며 인근의 우드헐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3번이나 경찰이 무기를 든 용의자를 총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무장강도가 도망가다 경찰과 맞닥뜨리자 총을 꺼내 들었다가 경찰관의 빠른 발포에 사망했습니다. 미 공화당 전당대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18일부터 나흘 동안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퀴른 론스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됩니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를 필두로 25명의 지지 연사가 전당대회 첫날인 18일 출격했으며 앞으로 나흘 동안 총 68명이 전당대회 무대를 장식하며 트럼프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트럼프는 마지막 날인 21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데 이때 무대 공중에 마련된 풍선 12만 5천 개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트럼프 대관식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국제사회 소식입니다. 터키 정부가 쿠데타 시도 사태 이후 터키 주정부와 경찰, 공무원, 군인 등을 무더기로 정직시키고 체포하면서 보복 정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8일 터키 일간 휴리예트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터키 내무부는 지난 15일 터키 군부의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전국의 공무원 8,770명의 업무를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주지사 29명과 경찰 공무원 7,899명, 국내 치안 담당 경찰관 614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금된 이들 가운데 군인이 6,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와 검사가 755명, 경찰관이 100명, 민간인이 650명 등이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가 무산된 이후 쿠데타 세력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총리는 사형제 부활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한인사회와 미국 사회 단신입니다. 미동부 충청도 향후회가 23일부터 5주간 동안 제2회 충청 티네이저 농구 리그를 개최합니다. 리그는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리그로 나눠 PS 169 초등학교에서 실시됩니다. 미국인 4명 중에 3명은 미국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NBC 뉴스와 공동으로 9일에서 13일 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만이 미국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73%는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최근 3년 새 처음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 관행으로 미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시카고 경찰이 감독 기관으로부터 처벌을 권고받은 일이 거의 없고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위원회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행뿐만 아니라 감독 시스템과 관리 조직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은행이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폴 로머를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뉴욕대학 스턴 경영대학원의 폴 로머 교수를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임명하기로 하고 이르면 18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번 주말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가 새롭게 재단장될 전망입니다. 13일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는 센트럴파크의 보수와 복원 캠페인인 포에버 그린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10년 동안 3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센트럴파크 내 문화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건물들과 산림지대, 산책로, 공공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료품의 유전자 변형식품, GMO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미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된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을 14일 표결에 붙여 찬성 306, 반대 117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가 국제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게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일부 호주 언론은 이번 현상이 비즈니스 세계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면서 쇼핑몰이나 부동산 매매, 놀이공원, 각종 행사 등의 분야가 우선 이를 적정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 일부는 이미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새삼 이 게임의 위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1, 2년 안에 스타워즈를 바탕으로 한 가상현실 영화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루카스 필름사나 특수효과 스튜디오 측은 다스 베이더를 주인공으로 삼은 각본의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스타워즈의 시리즈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IT 전문 매체인 더 비지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 고이연은 가상현실 영화라는 점에 주목하며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인물이 되는 것이고 스토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객은 이 스토리의 손님이 되며 물건을 집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걷고 캐릭터를 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이어에 따르면 이 영화는 내후년께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오전에는 구름이 끼겠으나 오후 동안에는 화창하고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8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7월 20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0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7월 21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7월 22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으며 곳에 따라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4도, 섭씨 35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7도, 섭씨 25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